제5장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1번 중대재해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두 번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세 번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라는 것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2번,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정의가 바꿔치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도급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거는 건설공사 발주자를 의미하는 정의입니다. 2번과 3번을 같이 보면 좋은데요. 3번에 2번에 대한 정의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여기서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고,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맞습니다. 4번도 산업안전보건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의 정의에 대해서 바꿔치기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안전보건진단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 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거는 시료를 채취. 이 두 개의 정의가 굉장히 헷갈린데,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연결을 시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견과 시료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안전보건진단, 단발머리, 또 작업 환경 측정에서 환경을 측정하죠. 시료를 채취합니다. 긴 머리만 예쁘다고 하지 말고, 즉 단발을 경시하지 마라. 긴 머리만 예쁘다고 하지 말고 단발도 이쁠 수 있다. 단발을 경시하지 말라. 이렇게 암기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객관식에서 정말 헷갈릴 때 암기할 수 있는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강검진도 몸에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어떻게 위험을 개선해 나갈지 검진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안전에 대한 보건진단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작업 환경을 측정하는 거란 진단하고 발견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구 환경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파악하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따라서 작업 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서 유해 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해서 이 시료에 대해서 분석, 평가해서 지금 작업 환경이 어떤지 측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암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전보건 진단, 잠재적 위험성 발견, 단발, 작업 환경 측정은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합니다. 경시, 단발을 경시하지 말라, 단발도 이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 등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지는 것은 사업주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일개 사업주는 이렇게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안전, 건강보호, 건강의 증진까지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지기에는 너무 규모가 큰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를 이행할 책무를 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즉 근로자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심지어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까지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지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합니다. 6번,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이고요.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조례죠. 또 문제에서 대통령령으로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조례뿐입니다. 대통령령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입니다. 지자체가 산재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죠. 7번, 8번은 한꺼번에 묶어서 보겠습니다. 서술어를 보시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보겠지만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공표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장관입니다. 위원회 절대 안 되고요. 오직 장관만이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고 또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8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립한 산재 예방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9번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까요? 네,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 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왜 승인이 아니라 협의여야 할까요? 이 주체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결국에 고용노동부라는 행정기관이잖아요. 즉 같은 행정기관인데 하부 조직처럼 고용노동부의 직무라고 해서 승인을 얻는 거는 동등한 행정기관끼리 사용하기에 좀 어색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협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단지 협의 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가 맞습니다. 10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 산재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당연히 정보 제공 관련해서도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고 운영되지가 않는데 당연히 제공해야 한다는 맞지 않거든요. 따라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구축, 운영을 했을 때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살짝 안전보건관리 체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밑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존재하고요. 그 밑에는 관리감독자, 더 아래에는 작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쉽게 표현하면 원청의 현장소장을 의미하고요. 아래에 있는 관리감독자는 하청의 현장소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사이에는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가 존재하는데요.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질병 예방을 하기 위해 존재하고 안전관리자는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청의 현장소장과 공장장을 의미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아래에 있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그럼 관리감독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 그리고 그 소속 직원을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 그리고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말 그대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관리자는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산업보건의가 있는데요.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만약에 보건관리자가 의사일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또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안전보건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안전보건위원회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어서 사업주가 이것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그러니까 누구였죠? 아까 전에도 봤지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입니다. 두 번째,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해당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누구였죠? 네, 관리감독자였습니다. 세 번째,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안전관리자였고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는 자는 보건관리자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아까 전에 그려놓은 안전보건관리 체제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산업안전법 문제가 나올 때 계속 비교하면서 헷갈리게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봤습니다. 도급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누구냐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고요. 6번째, 건설공사 발주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건물에서 전기공사, 수도공사 이런 게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입니다. 이렇게 6가지가 제일 헷갈리거든요. 근데 보시면 안전에 관한 거는 안전관리자, 보건에 관한 거는 보건관리자, 이거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또 이거는 좀 특이하죠.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기공사고 이거는 수도공사고 이렇게 작업이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조정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구분하기가 쉬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헷갈리는 거는 1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랑 5번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예요. 또 2번도 살짝 헷갈려요. 관리감독자.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봤는데요. 1번을 보면 일단 총괄하여 관리를 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며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잖아요. 안전, 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씨를 다 따가지고 와서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직접 지휘하면서 총괄관리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렇게 치읓이 들어가면서 안전보건관리까지가 다 들어가는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2번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해당 업무와 소속 직원을, 특이한 말은 직접이란 표현이 들어가요. 이거는 직접 지휘감독이란 말이죠. 직접 지휘감독, 직접 관리감독, 이렇게 감독이란 말도 동시에 들어가면서 직접이 들어가면 관리감독이구나. 관리감독자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하청에 현장 소장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의 현장 소장은 직접 현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이란 표현이 들어가면 관리 감독자다, 직접 지휘 감독, 직접 관리 감독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같이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예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더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플러스 수급인까지, 관계수급인은 관련된 수급인 하청이 이 모든 수급인을 통괄적으로 이루는 말이 관계수급인이거든요. 이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니까 관리자를 떼고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가장 큰 책임자다라고 해서 그냥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에 관련된 전체를 총괄한다라고 해서 관리를 떼주고 안전보건 책임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안전관리, 보건관리를 지휘감독한다 하면 그냥 2개를 더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까지 나오면서 규모가 엄청 커진다라고 하면 관리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더 커서 안전보건에 대한 전체 책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객관식에서는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3번,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아닙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누가? 사업주가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공익위원은 빠지고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 즉 이렇게 문제에서는 노사동수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노사동수로 구성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된다가 맞습니다. 공익위원이 들어가면 틀렸습니다. 14번,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만약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단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이잖아요.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당연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겠죠. 이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행동을 할 거니까 솔직히 재해가 일어나면 사람 목숨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근로자들의 과반수 의견, 근로자 대표의 동의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위원회가 있는 건 써먹어야겠죠.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규정을 작성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과반수 의견이 아니라 대표의 동의입니다. 15번,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근로자는요. 다시,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시간 교과서 같은 데서 보면 당연히 위험하면 대피해야 합니다라고 배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되게 낯설지 않은 문장이거든요. 하지만 이 노무사 문제를 풀 때에는 근로자는 이렇게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경우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본인 근로자의 선택이라고 표현을 하지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의무로 도덕교과서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험이 있는데 왜 대피하지 않았냐라고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봐도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또한 이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어디에 알리나요?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의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지금 작업을 중지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대피했다라는 사실은 바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장관한테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대피까지 한 상태에서 장관한테 어떻게 공문으로 제출하나요? 안 되죠. 사용주, 사장님이 없는데 찾나요? 찾아서 꼭 이렇게 말해야 된다기보다 감독자, 관리감독자는 항상 현장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자 또 그 밖에 부서의 장이 있다면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공사 현장에 있는 근로자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납득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16번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사업주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사업주는 보고를 해야 하고요. 본인이 감독자에게 보고하는 건 틀린 설명이죠. 네, 사업주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일 때요. 여기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게 반드시 서면이나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렸고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를 하면 됩니다. 17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작업 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 작업 중지 해제에 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위원회는 틀렸고요. 작업 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 해제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 중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18번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 규명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면 사업주가 아니고 장관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 규명을 사업주가 하면 당연히 사업주 잘못은 없고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했다, 사업주의 잘못은 1도 없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것 자체가 엄청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장관이 해야 되고요. 당연히 기본계획 수립이든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든 또 공표하는 일이든 이런 사이즈는 당연히 장관이 해야 합니다.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입니다. 발생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해야겠다 하면 하는 거고, 선택사항입니다. 발생 원인을 조사하지 않아도 충분히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이미 규명된 상태라면 굳이 따로 조사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19번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발생 방지 계획 등을 기록 보존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원인이 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는 거는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20번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누가 작업 환경 측정을 하도록 해야 할까요? 도급인입니다. 주체가 도급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계수급인이 주체로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는 도급인이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 환경 측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21번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작업 환경 측정 시에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합니다. 이게 참석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요구하면 반드시 시키는 건데, 일단 근로자 대표가 환경 측정할 때마다 반드시 와야 하는 건 아니고, 또 요구하면 스스로 근로자 대표가 작업 환경 측정하는 거에 참석하고 싶다라고 할 때 참석해야 합니다. 22번 사업주는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주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자만 휴게시설을 갖추어 주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의 근로자를 제외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포함해서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23번 누구는 건강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핵심이 뒤에 나오네요. 건강관리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면 건강관리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네, 장관입니다. 건강관리 카드의 발급 주체는 장관이다. 24번 사업주는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요.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가 금지됐고 제한됐고 건강도 이미 안 좋아졌어.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미심쩍은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죠. 쌩쌩하고 제한된 적도 없는 그런 근로자를 바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5번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 잠함 또는 잠수 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일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1일 6시간, 일주 34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5시간으로 자주 나오고요. 30시간으로 자주 나옵니다. 틀렸고요. 6시간, 34시간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아까 전에 위에서 건강관리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주체는 장관이라고 했고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주체도 장관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27번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냐?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냐? 네, 다시 한번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산업안전지도사냐, 산업보건지도사냐. 네,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어떤 게 안전지도사고 어떤 게 보건지도사인지 이렇게 고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고르기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나온 직무가 전체 모든 직무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지도사와 보건지도사에 대해서 물어봤던 역대 기출 선지와 또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선지만을 뽑았으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선택지에서 속어법으로라도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은 안전지도사고 분홍색은 보건지도사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또 유해, 위험의 방지 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안전보건계획 계획서의 작성, 위험성 평가의 지도, 그 밖에 산업 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이거는 산업 안전지도사고요. 산업 보건지도사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작업 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작업 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근로자 건강 진단에 따른 사후 관리 지도, 직업성 질병 진단 및 예방 지도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선택지, 객관식 시험에서 골라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 보통 바꿔치기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업 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이다. 이렇게 나온다거나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에서 위험성 평가의 지도 이런 거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자, 볼게요. 안전지도사의 직무,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유해 및 위험의 방지 대책에 대한 평가지도,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 위험성 평가의 지도, 그 밖에 산업 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이렇게 이응이 다 들어가요. 신기하게. 근데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는 환경, 이응 없죠? 환경. 앞에 이응이 바로 치고 나오지 않잖아요. 건강이잖아요. 건강. 또 질병. 이것도 질병이지 이응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전지도사는 이응이 앞에 나오는 단어들로 시작을 하고 핵심 키워드가 이응으로 시작을 하는데 보건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선택지가 이거예요. 환경과 환경. 환경, 보건.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로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는데 작업 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면 아 대박이다. 이 영상, 이 유튜브 구독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2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류의 보존기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회의 핵심은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2년입니다. 그 다음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는 것. 원인 등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는 보존기간이 3년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는 원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성면 해체, 성면 제거 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몇 년이냐? 무려 30년입니다. 아, 성면이 나오면 30년이구나. 성면이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교실에 성면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해서 매일 성면 수치를 측정을 하고 해체를 해서 제거를 하는 작업이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만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서류는 30년간 보존을 해야 합니다. 이게 키워드고요. 한번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은 3년이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